누가 어쨌다라고 한 그런 게 뭐 하나도 아니고 한 10개 정도 보통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예의적 꿈이 참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으니까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꾼 사람이 있으면 뭐 될 것으로, 저도 지금 한 두세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중에는 공개 못할 것도 있고, 또 제가 뭐 어디 유튜브에서 본 거래 가지고 그 꿈 내용을 갖다가 뭐 신뢰할 수도 없고, 여기 우리 저희 홍순례 박사 꿈의 몽에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도 꿈을 좀 믿으시는 분이고, 또 저를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에 대선에 관한 예의적 꿈을 아마 우리 전 국민이 뭐 5,200만 틀림없이 적어도 한 100분은 예의적 꿈을 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 귀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좀 들은 게 없습니다. 뭐 세월호 참사나 뭐 여러 가지 제가 꿈의 몽 연구하면서 이전에 어 제가 대학원 박사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인제 제 전공이 인제 한문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 이 꿈의 몽하고 한문학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선임들이 꿈꾸고 꿈의 내용을 이렇게 뭐 우리 후손 위해서 한글로 적어 놨으면 뭐 쉽게 오늘 딱 오늘날 보지만 주로 이전에 선비들 뭐 양반들이 한문으로 적어 놨죠. 그러다 보니까 선임들의 꿈의 기록이 한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조선왕조실록에도 꿈에 예의적 꿈 같은 얘기가 나오고, 삼국사기 속에도 예의적 꿈의 얘기가 4개인가 5개 나옵니다. 뭐 삼국유사는 뭐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제 번역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졌던 궁금증이, 예를 들어서 야,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우리 민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는데 선임들 가운데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그 전에 꿈꾼 사람이 당연히 있겠지. 없을 리가 없다는 얘기죠. 또 그러한 기록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전부 다 한문으로 적혀서 내려와서 그렇지.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가 그걸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한국 문집 총관이라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양반이나 이런 선인들의 이런 개인 문집이라고 그러죠. 지금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안에도 꿈 얘기 전하지만 그거 말고 선인들의 문집 속에 꿈 이야기가 적힙니다. 그리고 인제 뭡니까? 김만중이 쓴 윤씨 행장. 그러니까 윤씨 행장이 뭐냐? 윤 씨가 참 자기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의 행장은 일대기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은 후에 일대기를 갖다가 적은 건데, 이렇게 인제 옛날에 유명한 사람이 죽으면 인제 행장 속에다가 태어날 때 이러이러한 태몽이 있었다. 또 죽을 때 주변에서 뭐 이러이러한 죽음을 예지하는 꿈을 꿨다. 뭐 그런 내용도 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행장 속에도 이러한 예의적 꿈의 얘기가 실려 있고, 뭐 한국 문집 총관에 각각 문집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룡은 그의 서의 집에서, 서의 호가 되겠습니다. 서의 유성룡 서의 집 속에서
자신의 그 꿈을 적고 있죠. 뭐 몇 번 제가 소개해 드렸을 텐데 어느 그 겨울에 10여 년 그 겨울에 묘진 만 10여 년 겨울에 자기가 꿈에 그 경복궁 앞을 갖다가 이렇게 거닐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꿈속에서 경복궁이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야, 이 경복궁이 불탔는데 그 한 노인이 지나가던 노인인지 한 노인이 다음에 지을 때는 요거 조금 위로 올려줘야 돼. 이런 얘기를 꿈속에서 듣습니다. 깨어보니까 꿈인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경복궁이 불탔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 말 하면은 뭐, 야, 이 자식아, 너 새끼 지금 제정신이야? 뭐 경복궁이 불타? 역적으로 몰리겠죠. 근데 이런 꿈을 꾸고 겨울에 이런 꿈을 꿨는데 이 예의적 꿈의 실현을 갖다가 잘 봐야 돼요. 거기 그 서해 유성룡에 보면은 겨울 무렵에 꿉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납니까? 임진년에 10여 년 다음에 임진년 4월인가요? 그때 그 외놈들이 쳐들어오죠. 4월인지 5월인지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꿈꾸고서 한 넉 달 뒤 정도에 임진왜란이 터진 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외놈들이 쳐들어와서 선조 임금이 의지로까지 그 먼지를 뒤집어 쓰다 임금이 도망치는 걸 몽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쳐 가지고 그 의지에 가서 한 발만 넘어가면은 중국 땅이죠. 근데 거기서 이렇게 이제 대기할 적에 그 당시에 이 조정 백관들이 아, 조선은 망했다. 벌써 이제 남쪽이고 뭐 다 외놈이 다 점령하고 그랬으니까 또 어디 그 황령도 쪽에 그 뭐 왕자 둘은 또 붙잡히지 않습니까? 조선은 이제 끝났다. 그럴 적에 유성룡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우리는 한양을 갖다가 수복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야, 네가 어떻게 해서 한양이 수복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성룡이 꿈 얘기를 그때서 털어놓죠. 꿈에 경복궁이 불탔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이 난 거죠. 그런데 꿈에 그 노인네가 다음에 지을 때는 조금 위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본에 이게 여기를 국토를 빼앗기면 다음에 올려짓고 세고 할 그것도 안 오겠죠. 그럴 기회가. 그런데 다음에 지을 때는 조금 올려줘야 돼 라고 내 귀로 꿈에 그런 꿈을 꿨다. 그러니까 일본이 한양 땅에서 쫓겨가게 된다. 결국은 우리나라가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걸 갖다가 발견하고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임진왜란 같이 커다란 전란이 일어나는데 그걸 갖다가 꿈으로 예지한 선인이 없었을 리가 없다. 허균도 그렇죠. 허균도 임진왜란을 예지하는 꿈을 기록을 남깁니다. 근데 그게 좀 독특합니다. 요게 지금 뭐 제 그 얘기 말씀드렸지만 그 허균이 남긴 거는 몽중시로 남깁니다. 몽중시. 몽중시가 뭐냐? 꿈속에서 시를 졌다는 겁니다. 꿈속에서 시를 졌다. 그래서 허균이 지금 그 제가 말씀드린 유성룡의 예의적 꿈하고 허균의 꿈속에서 이렇게 불탄 나무 껍질에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원절구 한시를 적습니다. 그런데 그 한시의 내용이 아주 음울하죠. 그 달빛도 캄캄하고 인적도 없고 그다음에 뭐 그런 내용입니다. 불탄 나무 껍질에 달빛도 컴컴하고 거리에는 인적도 없고 뭐 이런 음울한 내용의 시를 적습니다. 예, 자세한 것은 제가 올려놓은 국가적 사회적 사건 예지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임진왜란이 일어날 이 허균과 유성룡의 이러한 예의적 꿈에 관해서 자세하게 올려진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허균하고 유성룡 아마도 이거 말고도 다른 그 분들의 임진왜란을 예지한 꿈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낸 책 가운데 꿈으로 본 역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걸 개정해 가지고 경복궁이 불타다. 너무 좀 책 제목을 그냥 쉽게 꿈으로 본 역사 이렇게 개정판을 내야 되는데 제목을 경복궁이 불타다 요렇게 해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그 책 속에 있는 내용이 그러한 역사 속의 꿈 이야기입니다. 광해군이 쫓겨날 인조반정을 예지한 꿈 얘기 뭐 많습니다. 자, 언제 시간 나실 적에 뭐 그러한 책들을 사 보시든지 근데 뭐 안 사 보셔도 제가 낸 책을 여기 이렇게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재생시켜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뭐 역사 속의 꿈 이야기에 상당수가 지금 동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JYP님이 아직 대선 꿈은 못 꾸었고 혹시 꾸면 바로 댓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지금 저 선거예요. 예, 저는 박사님 알고 계시니까 간접 자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그걸 꾸진 못했어요. 아직 그 누가 대선에 될 것인가를. 예,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 유튜브 보다 보니까 유튜브에 그 무당 점쟁이들도 뭐 윤석열이 된다, 이재명이 된다 이렇게 확신적으로 얘기를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 언젠가 공수에 관해서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이 내려 가지고 접신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지게 참 아쉬운 게 있는데 제가 날짜로 치면은 한 2월 19일인가요? 예, 19일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 대선에 누가 되어야 하는가? 여기에 저하고 뜻이 좀 다른 사람이 있겠지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지지하는 내용으로 12가지 항목을 갖다가 남북 평화와 공존을 위해서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하고 이렇게 12가지를 쭉 적어서 여기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35분인가 하는 걸 올렸었습니다. 올렸었는데 공교롭게도 올리고 나서 그때 이틀 있다가 유튜브 채널이 정지를 먹은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이 채널이 폐쇄가 돼 가지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메일로 이렇게 딱 왔는데 채널이 폐쇄가 됐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채널 폐쇄만이라는 거 보고서 '야 이거 내가 이런 거 올렸다고 또 저쪽 놈들이 뭐라고 찔러 가지고 이거 폐쇄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거 사유가 아니라 제가 그 세 여자의 납치 사건을 예의적 꿈으로 해결해 나가는 소설 백년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올리고 있었는데 인공지능의 성우 음성으로 올렸는데 그 16, 17, 18회 거기에 보면은 그 뭐 미모의 여대생 뭐 조폭에게 납치돼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풀려난다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그 조폭한테 시달리는, 요즘 말로 뭐 술접대, 뭐 성접대, 뭐 이런 것에 그 이야기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소설을 갖다가 너무 그 사실적인 묘사, 실감나게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인제 어떠한 뭐 성적인 이러한 묘사가 좀 있어 가지고 인제 '그것이 문제가다.' 그래 가지고 인제 그러한 거 두세 개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했는데 뭐 동생이나 주변에 그 "정치적인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 그래 가지고 뭐 자라 보고 놀란 거 뭐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그래서 에휴, 저기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그 홍순례 박사 꿈의 몽, 또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댓글로 "그냥 꿈의 몽 얘기만 하시죠.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 뭐 이런 얘기를 좀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아 내렸습니다. 엊그저께도 또 앞부분 올렸다가 '에이.' 하고 또 내리고 제발 3월 9일 날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면 다시 떳떳하게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2월 18일 날 동영상 제작한 거로 나옵니다. 거기 이렇게 마지막에 딱 있는데 뭐 제가 올린다고 해서 하여간 저의 이러한 신념, 믿음, 왜 이재명 후보가 되어야 하는가 12 가지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원래는 뭐 오늘 방송 끝나고 그래도 올려 가지고 내일 하루에도 사람들이 보고 올바르게 좀 판단할 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에이, 이왕 일이 된 거 제가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저와 저의 집사람, 저희 그 아들도 "야 누구 찍었어?" 그러니까 그 둘째 아들 놈이 "효도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치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고 임진왜란이 일어날 것을 유성룡이나 허균 이렇게 꿈으로 예지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대선의 결과도 꿈으로 예지한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얘기를 안 하는지 저희 그 유튜브 여기 댓글란이라도 좀 적어 주신다면, 또 이번 시간에 아시는 들어와 계신 분이 지금 16 분이 보이는데 좀 그런 꿈이 있으면 얘기하시면 좀 이렇게 꿈으로 예지한다는 이러한 것을 누구나 다 믿겠시리. 제가 몇 개 좀 들은 게 있는데요. 좀 여기 여기 하님 지금 꿈에 뭐 올렸는데 이거 지금 올 답변 아마 못 드릴 겁니다. 주된 내용이 대선하고 여기 다른 분 얘기. 자, 그래서 그 제가 그 유튜브 보니까 어 뭐 제가 또 가세는 개편이라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본 거 두 개는 이 무당의 공수가 진짜 막 신내려서 접신된 사람은 그 좀 이렇게 하는 말이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인제 어떤 그 아기 동자를 모시는 그 남자던데 한 40대 되는 남잔데 아기 동자 모신다고 아기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재명 그 후보의 얼굴이 보였다. 그래서 인제 거기는 인제 뭐 이재명 후보가 된다. 뭐 확률이 50%죠 뭐. 그 뭐 용한 것도 아니네 뭐 둘 중에 하나니까. 또 아까 하나 봤는데 거기도 뭐 어떤 젊은 아주 젊은이던데 뭐 사주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가지고 거기도 이재명이 뭐 되는 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적중률에 있어서는 제일 높은 게 꿈의 몽 99%. 그다음에 하나 좀 떨어진 게 사주로 봤을 때 사주로 갖다가 보면은 또 한 70% 이상. 근데 저도 그래서 이재명하고 윤석열의 사주를 봤습니다. 사주를 봤는데 제 기억에 둘 다 그래도 겨울생이요. 둘 다 겨울생이라 가지고 그 그 경우에는 억부용신보다 조우용신, 한겨울철에 태어난 사람은 따뜻한 기운이 오는 사람이 좋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거 뭐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게 그 시까지 나와 있지 않잖아요. 또 인터넷에 나와 있는 사주가 뭐 정확한 진짜 생일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대개. 뭐 저희 집사람도 주민등록번호하고 실제 생일하고는 뭐 한 5-6 개월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번호로 갖다가 저희 집 비밀번호 눌러봤자 통하지도 않아요. 실제 생일로 비밀번호 하는 경우 많으니까. 예 그런 식으로 일단은 그 사주로 판단 못 내리는 게 음 인터넷에 나와 있는 생일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다. 또 진짜로 중요한 거는 사주의 연월일시 가운데 시에 해당되는 거. 시에 해당하는 게 지금 윤석열이나 이재명 그 후보의 그 운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은 한 20 대까지, 월은 40 대까지 뭐 그다음에 일은 한 5-60 한 50 원래 15, 30, 45, 60, 20, 40, 60, 80 이렇게 됐지게 지금 가장 중요한 시의 운이 모르니까 사주 갖고 정확히 판단을 못 하죠. 또 둘 다 거의 겨울생이더구만요. 제 기억에 윤석열 후보는 일간이 경금, 이재명 후보는 을목. 자, 또 사주 얘기도 여기서 맞춰야겠네요. 그래서 사주로 가지고 어 따뜻한 기운이 오면은 좋은데 둘 다 사주 갖고도 지금 인터넷에 있는 사주가 정확하지 않다. 또 제일 중요한 시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거 가지고는 사주로 누가 된다 안 된다를 이렇게 확실히 말할 수가 없다. 자, 세 번째로 인제 그 무당의 공수. 지금 이제 한 무당 하나 지금 용감하게 "무화꽃이 폈습니다. 이재명이 된다." 그거 용감하게 얘기했고 뭐 다른 거는 뭐 보니까 이 무당들이 그 눈치가 아주 뭐 구만 리를 봅니다. 이거 요번에 틀렸다고 하면은 유튜브 녹화한 거 다 있으니까 누가 됐다고 했다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은 영업 접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으로 갖다가 나머지 무당들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소신 있게 내가 신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소신 있게 "나는 누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래서 지금 꿈도 지금 현재 이렇게 그 예의적 꿈에 있어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꿈 얘기하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런 꿈을 꿨다."라고 해서 본인 한 사람 얘기하지만 그것이 저한테 모여져서
하나만 갖고도 정확하게 누가 되는지 알 수 있는데 한 5사람이 꿈 얘기를 딱 했을 적에 제가 딱 보면은 요거 누가 된다라고 100%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좀 이렇게 되니까 인제 이전처럼 여기 해몽해 달라고 인제 올리는 분들만 이렇게 자꾸 또 올려요. 예. 일단은 저 위로 올라가서 뭐 대선에 관해서 예의적인 꿈을 꾼 분들이 없나요? 자, 한번 좀 올려 보시죠. 대선에 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꿈을 꿨다. 아, 오늘도 아까 저기 야탑 부근에 계시는 분의 꿈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지금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아, 뭐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지금 15분이 계신데 되게 좀 꿈에 관심이 16분 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선에 관해서 예지한 꿈을 꿨다. 또는 내가 꾸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들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여기 올려주시면 때가 때니만큼 이러한 대선 후보를 예지하는 꿈에 관해서 제가 좀 해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그럼 위로 올라가서 이제 JYP님 얘기 여기 아직 시험을 JYP님 아직 뭡니까 시험 결과가 안 나왔나요? 아까 대충 읽어보니까 여기 명확하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던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 관련해서 예지적 꿈을 꾼 분 있으면 필히 여기 한번 올려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IP님의 먼저 올린 거로 내가 외놈의 전통복을 입고 머리는 일본식 혼마개를 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꿈에 자신이 일본의 전통 복장을 입고 앉아 있었다는 거죠. 예, 언젠가 얘기했던 사무라이 사무라이 이전에 그랬죠. 사무라이가 성 위에 올라 있었다. 사무라이가 성 위에 삼성. 예. 관련이 있긴 있는데 좀 뭔가 상징 의미로 약간 사무라이를 연상시키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 들어가는 식당의 정문은 인천 차이나타운의 정문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삼성의 저거라고 한다면 삼성이 좀 대기업이고 간판도 어마어마하고 화려했습니다. 삼성이 대기업이라는 걸 갖다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사례가 생각나네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에 이렇게 간판이 걸려 있더랍니다.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관리 종목에 있는 회사였는데 간판이 아주 반듯하게 깨끗하게 크게 걸려 있는 예를 들어서 옛날 관리 종목에 있던 종목 많지 않습니까? 대우중공업도 나중에 관리로 갔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는 아주 이렇게 초라하게 자 어떤 주식을 사야 되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가 하면 깔끔한 주식 깔끔한 간판의 주식. 그래서 이분이 꿈에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는 간판의 주식을 사서 막대한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간판도 어마어마하고 화려했다는 것은 큰 대기업 뭔가 어쨌든 뭐 여기까지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렇게 꿈의 배경이 초라하게 펼쳐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깔끔하고 좋게 펼쳐지는 게 좋죠. 그러다 식사를 위해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탁자에서 마주보고 앉아 식사를 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신은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를 못 먹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서 마주보면서 식사를 하려 했는데 여자가 자신은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를 못 먹는다. 예, 알레르기가 뭐 있는 사람이 있겠죠. 땅콩 알레르기도 있고. 근데 요 부분이 어떻게 좀 확답을 드릴 수가 없네요. 요거 가지고 식사를 하려 했는데 여자는 알레르기 때문에 새우를 못 먹는다. 뭐 굳이 좋고 나쁜 거 따지자면은 근데 이건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새우를 못 먹는다는 게 좋지는 않은데 어떠한 여자가 새우를 못 먹는다. 지금 짧은 시간에 답변 드리기가 곤란하네요. 현재 취업을 위해서 이력서를 기업에 올렸기에 이와 관련된 꿈이라 생각합니다. 예, 꿈의 상징이 뭔가 있을 텐데 여기서 식사를 하려 했는데 근데 본인이 여기 저 GIP님 본인이 식사를 만약에 못했다 이렇게 되면은 좀 그거 안 좋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를 갖다가 맛있게 먹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상대방의 여자가 못 먹는 거하고 내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꿈이 끝났다면은 뭐 지금 다르게 여기서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꿈에서 진수성찬이 차려진 거 또는 식사를 맛있게 하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 식사를 못 했는지 이렇게 적연 없네요. 다른 꿈도 혹시나 해서 더 올립니다. 제가 부모님이 앉아서 식사하는데 그 앞에서 상자를 열고 고양이 새끼 3마리를 풀어놓는 꿈이었습니다. 직관으로 나의 자식들이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미혼이기에 결혼을 낳을 아이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요것도 중요합니다. 아직 미혼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꿈을 새끼 3마리를 풀어놓는 꿈을 꿨다. 코앞에 새끼 고양이 새끼 3마리인가요? 그러니까 무슨 새끼 3마리인가요? 결혼은 낳을 아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꿈속에 생각한 거 아주 중요합니다. 아마 이렇게 꿈의 예지대로 제 생각에는 결혼해서 아이 셋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뭐 결혼은 낳을 아이라고 꿈속에서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좋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골을 갖다가 수목장으로 소나무 뿌리가 보이는 부분에 묻은 꿈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례 치르는 꿈이 어떠한 일의 완성, 성취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무덤을 안 쓰고 수목장도 일단 안에 들어갔다고 보니까 완전히 장례가 끝난 거로 보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 풀립으로 가매장을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임시로 갖다가 일을 처리한 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유골을 갖다가 수목장으로 해서 이렇게 딱 끝! 이렇게 그러니까 무덤에다가 시체를 갖다가 탁 집어넣고 해놓은 것도 끝! 또 수목장으로 해서 이렇게 했으면은 그건 좋다고 봅니다. 아는 사람분의 유골 묘 주변이 금잔디와 제역달 같은 큰
돌이 바닥에 깔렸고 큰 돌에 상형 문자가 보임. 주변의 사람과 같은 마을 사람들. 예, 이때 무덤이 화려하고 클수록 좋은 거고, 또 수목장 했을 적에도 묘 주변이 아름답고 좀 단정한 걸수록 좋은 꿈이 되겠습니다. 잠시요. 아, 됐고 안 나왔습니다. 예, 과거에 사무라이가 성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점령해 버리는 꿈을 꿨습니다. 이렇게 사무라이가 성 위에 올라가 있어서 점령해 버리는 꿈이다. 이거는 뭐 파자이몽 얘기했지만 사무라이 샴하고 성 위에 성하고 삼성 또 점령해 버렸다 그러면 좋다고 봅니다. 네, 정대희님 안녕하세요. 신고양이 똥꿈 궁금합니다. 근데 뭐 신고양이 똥꿈 요것만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죠. 뭐 신고양이 똥꿈이 어찌 됐다는 건지. 예, 답변이 좀 꿈도 너무 소략하고 또 뭐 천연지 뭐 나이 드신 분인지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그리고 똥이 뭐 어떻게 뭐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있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에 따라 달라져요. 자, GIP님 다시 맨 처음 꿈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자는 그 회사 직원이고 그 회사 직원이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코알라 코앞에 꽃 호수의 동물이요. 맨 처음 꿈에 거대 간판을 가진 정문에는 들어갔기에 그 회사에 입사는 하되 내가 거느릴 직원들이 무언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요 자세한 거는 GIP님 이제 언젠가 한번 저한테 전화를 넣어 주세요. 원래 그 저 평생 회원만 저 전화 상담을 해드리는데 GIP님이 저 지금 특별 회원인가요? 뭐 일반 회원인가 모르겠는데 전화 상담을 한번 해드릴게요. 언제 그게 낫겠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16분이 이렇게 눈 뜨고 계시는데 대선 관련해서 좀 예의적 꿈을 꾸신 분이 없나요? 전 오늘 때가 때인 만큼 이야기 주제를 좀 그리로 끌고 갔으면 하는데. 자, 대선 관련해서 꿈을 꾸신 분 좀 말씀을 좀. 예, 특별회원입니다. 예, GIP는 특별회원이시라는데 특별회원은 댓글만 달아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 평생회원은 전화상담 월 1회 그 이전에 그런 단서를 안 달아놓으니까 평생회원에 가입해 주신 건 좋은데 뭐 너무 자주 이렇게 전화를 갖다 이렇게 상담하시니까 그것도 좀. 그래서 저 시행착오를 거쳐서 월 1회 평생회원. 네. GIP님은 여기 좀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둘이 은밀하게 전화 상담을 이제 한번 하고요. 예, 정대희님 60대 주부예요. 흰고양이가 내 부엌강에 똥 두 덩어리를 쌌어요. 예, 60대 주부고 흰고양이가 내 부엌광에 똥 두 덩어리를 쌌어요. 예, 이렇게 되면 좀 이제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밑에 평생회원은 어떻게 되나요? 예,
월 3만 원인데요. 예. 사이트에 정회원 및 월 1회 전화 상담을 해 드립니다. 전화 상담 그냥 여기 회원에 들지 않고 할 적에는 20분에 제가 5만 원을 받는데 평생 회원은 3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뭐 남는 장사가 될 겁니다, 아마. 회원만 답변해 주나요? 예. 회원을 우선적으로 답변해 줍니다. 안 그러면 그저 막 와서 그냥 꿈만 휙 물어보고 휙 나가니까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GIP님은 뭐 한 내일 정도 아니면 모레 정도 하시면 더 좋고요. 자, 정대인 님이 오늘 마침 올린 분이 없으니까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흰고양이가 내 부엌 광에 똥 두 덩어리를 쌌어요. 자, 이것도 좀 이제 애매한데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그 똥이라는 게 우리 사람 똥의 경우에는 좋습니다. 사람이 누가 이렇게 똥 두 덩어리를 싸놨다고 한다면 사람의 똥인 경우에는 그게 재물이나 이권인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고양이가 이제 부엌 광에다가 똥 두 덩어리를 쌌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참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우리가 자꾸 꿈에몽하다 보니까 상징적으로만 해서 그런데 아주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진짜 꿈 그대로 흰 고양이 새끼가 부엌 광에다가 똥 두 덩어리 싸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꿈 해몽 하나만 하죠. 그런데 이걸 좀 상징적으로 이제 풀이해 봤을 때 흰 고양이가 이제 사실적 꿈이라면 그대로 흰 고양이가 부엌광에다가 똥 두 덩어리 싸는 일로 일어날 것이고, 근데 이게 대강은 그렇게 안 이루어지거든요. 상적이 이루어지는데 흰 고양이 하면은 꿈속에서 흰 고양이는 제가 그 동물꿈, 식물꿈 뭐 여러 동영상 올렸지만 꿈속의 동물은 어떠한 사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어의 관습적으로도 뭐 그 고양이, 암고양이 이렇게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고양이가 이렇게 핥히는 꿈을 꿔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고양이로 상징된 아주 그 표독한 아내한테 바가지 아주 왕창 긁히는, 그러니까 꿈에 고양이가 핥혔다. 현실에서는 고양이 같은 암고양이 아주 승질 아주 그냥 앙 해가지고 뭐 마누라인지 사귀는 애인한테 아주 된통 당하는 일로 실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흰 고양이 하면은 상징적으로는 고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상징된, 그래서 이제 이 고양이가 이것도 뭐 꿈에 좀 나타났을 때 좀 안 좋은 사건 사고로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고양이가 뭐 꿈에 가방 그 악기를 담아두는 가방에서 펄쩍펄쩍 뛰어다녔는데 현실에서는 도둑놈이 그 악기를 훔쳐가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닌데 꿈속에서 고양이나 뭐 특히 원숭이 하면은 이 원숭이는 아주 교활한 사람, 잔재주 부리는 사람. 그래서 꿈속에서 그 고양이나 원숭이가 등장했을 때 좀 좋지 않게 전개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 반면에 뭐 거북이 이런 경우는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났는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그 총각의 경우에 꿈에 고양이가 이렇게 한 마리 있었는데 뭐 나비야 이리 온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냉장고 뒤에가 숨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불러도 나오지 않더니 이 사람이 와서
나비야 그러니까 냉장고 뒤에서 폴짝 뛰어 이렇게 나와 가지고 품에 안기더래요. 요런 꿈을 꿨는데 며칠 있다가 선을 봤는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고양이로 상징된 여성을 인제 아내로 맞아들이는 일로 실현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꿈속에 고양이가 뭐 고양이 꿈이라고 다 나쁜 게 아니고 꿈속에서 내 고양이가 '아이 저 귀여웠다.' 이렇게 된다면 뭐 만약에 꿈속에 고양이가 똥 싸는데 '아유 저 사랑스럽고 아주 귀여운 고양이였다.' 그러면 좋은 꿈이에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그냥 뭐 꿈속에서 쪼끔 좀 배기 싫은 좀 고양이 새끼가 와서 똥이나 싸두고 간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좀 시끄러운 똥을 갖다가 치워야 되니까 뭔가 좀 내가 좀 처리해야 될 어떤 일거리 한두 개가 생겨나는 일로 실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속에서 고양이가 이렇게 좀 좋게 느껴졌으면 그래도 좋은 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고양이 등장 꿈이 좀 안 좋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 똥이라고 그러면 재물의 상징으로 볼 수 있는데 고양이 똥이 어떤 뭐 재물의 상징이라고 어 볼 수는 좀 없을 것 같네요. 자 여기 저 우스갯소리 하나 하죠. 여러분 저 개똥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똥. 개똥을 갖다가 이렇게 농사 짓는데 도마도 같은 거 심고서 그 근처에다가 두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분이 옥상에다가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 놨는데 큰 세퍼트가 이렇게 똥 싸고 그런 걸 갖다가 어떻게 해 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줬더니 그냥 도마도가 뭐 이따만 게 달렸다고. 그러니까 그 개똥도 그 비례 역할을 좀 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인제 원래는 그 인제 소똥은 인제 그 초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좀 되는데 육식을 하는 것들의 똥은 쪼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직 농사 이런 거 잘 몰라 가지고 올해 한번 제가 테스트를 해 보려고 그래요. 예 사실은 저 언제 한번 예 이 여기 시골이니까 아 집 지은 그 변기 위에서 일 본 게 아니라 집사람이 하도 왕왕 달핀다고 그래 가지고 한 번은 인제 뒷란에 가 가지고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나뭇잎 많은 데다가 인제 거기서 일을 보고 나뭇잎으로 제가 이렇게 그 똥 위에다가 나뭇잎으로 덮어 놨거든요. 지금 벌써 그게 꽤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제가 인제 며칠 전에 거기 딱 보면서 '야 여기다가 인제 호박씨를 갖다 심으면 그래도 인제 그 인분이 좀 몇 달 되고 좀 그랬으니까 이게 인제 좀 호박씨가 거기 이렇게 돼 가지고 '호박이 좀 잘 달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 해 봅니다. 그래서 거기다 한번 심어 볼 거나 근데 제가 비료를 여기도 저 뭐 퇴비 하나 5천 원씩 받더라고요. 그래서 5개 사다가 밭 여기저기다가 좀 뿌려 놨는데 이거 뭐 심한 얘기로 간에 기별도 안 가요. 그걸 좀 더 갖다 뿌려야 되는데 걔도 지금 뿌려 놓으니까 막 이 똥냄새 비슷한 거 이렇게 가축 분뇨 이렇게 한 퇴비라서 그런지 냄새는 막 나는데 그래도 또 그걸 하고 해야 그래도 농사는 아니지만 텃밭 해도 그래도 그걸 갖다가 뿌려 좀 주고서 도마도나 뭐 고추를 심어야지 그냥 맨 땅에다 심어 놓으면 뭐 자라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는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예 그래서 이 꿈을 다르게 한 생각으로 "새우를 못 먹는다."라고 말한 여자는 다른 음식은 먹을 수 있다는
있기에 일은 진행되나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 요건 저 JYP님 꿈은 이거 전화상으로 얘기를 해요. 아 여기 슬래시 님이 또 와서 가입 사이트가 어디 있죠? 여기 지금 유튜브에 누르면은 그 채널 회원 안내가 좀 나옵니다. 자 JYP 님이 개똥은 좋은 것 같아요. 글쎄 개똥도 뭐 근데 고양이가 똥 쌌다는 게 이 사람하고 저하고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도 그 네이버에 해몽해 주세요 하고 올렸던데 자기가 키우던 애완동물 몇 마리가 죽는 꿈이었대요. 자 우리가 보통 죽는 꿈을 상징적으로 좋게 보는데 자신이 죽었을 때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는 꿈이다. 이 경우는 또 다르거든요. 제가 알기에 키우던 애완동물이 죽는 꿈은 나쁜 꿈이에요. 현실에서도 애완동물이 죽으면 뭐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인 경우가 또 다르고 동물이 애완동물이 죽는 거하고 다르고 그래서 저는 고양이 똥하고 사람 똥하고는 좀 다르다. 또 고양이의 상징 의미는 고양이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그래서 흰 고양이로 상징된 어떤 사람이 뭔가 좀 똥 싸질러 놓으면은 뭐 좀 그게 똥이 재물이라고 그래서 고양이 똥도 어떤 재물 몇 개를 재물을 갖다 준다. 글쎄 그거보다도 어떤 귀찮은 일거리 좀 문제거리를 갖다가 좀 싸질러 놓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싶네요. 아이고 여기 JYP 님이 아주 뭐 여기 들어오는 분 아주 그 저 선전 안내자 역할을 하고 계시네. JYP 님이 애완동물이 죽었다면 제 생각에는 밑에 부하가 나가는 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올린 분이 뭐 처녀인지 뭐 누군지 몰라서 그 정확한 답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애완동물이 죽는 꿈은 일단은 안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에 본다. 내가 죽는 꿈일 때 죽는 꿈도 내가 죽는 꿈을 꿨을 때 새로운 탄생과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이렇게 애지중지하는 내가 키우는 고양이나 뭐 발바리가 죽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애착이 가는 어떤 일거리 대상에서 좀 무산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아유, 어느덧 55분에서 한 4, 5분밖에 안 남았네요. 근데 좀 섭섭하게 오늘 오신 분 가운데 대선을 예지하는 꿈을 꾼 분이 없나요? 잠시 좀 그런 분 있으면 좀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그 대선을 예지하는 꿈을 난 꿨다. 누가 된다. 든지 아 여기 내 전화번호 아직 모르나요? 여기 황마을 황마족 지인 올렸습니다가 뭘 올렸다는 건가요? 뭘 올렸다는 거가 되죠? 회원에 가입하셨다는 건가요? 지금 요거로 뜨는데. 어디 올렸어요? 대선 관련해서 어디 올렸습니까? 여기 지금 글 올리셨어요? 댓글로 올리신 거 아닌가요?
여기 저 황마 촉지님, 여기 꿈 얘기를 좀 올려줄 수 있으세요? 여기다가 간단하게라도 중간쯤에. 여기 언제 올렸다고요? 어, 진아님, 잠은 오고 영상 말씀 시청하고 싶고 뒀다가 보시면 돼요. 내일이고 모레고 다시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네. 황마초님, 예, 박사님 정치에 관심 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 구상 중에 있습니다. 3, 5개월 전에 이재명 후보와 같이 있는 꿈을 꿨습니다. 예, 여기 장미촉지님, 지혜님, 아까 문자 드린 거로 1번 찍으라고 한 거요. 예, 예. 근데 찰나에서 확실한지 몰라서요. 예, 저 지혜님, 하여간 저는 뭐 아까 문자 보내드린 대로 전화 집사람은, 자, 여기 저 대선 관련 꿈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박사님, 정치에 관심 있고 농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 구상 중에 있습니다. 3, 5개월 전에 이재명 후보와 같이 있는 꿈을 꿨습니다. 좋은 꿈 꾸셨네요. 좋은 꿈 꾸셨는데, 요거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뭐 지금 그쪽에 좀 관계가 있지만 아주 뭐 확실한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근데 이제 본인이 농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 구상 중에 있는데 3, 5개월 전에 이재명과 같이 있는 꿈을 꿨습니다. 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재명 후보 쪽으로 높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또 현재 제 생각하기에 농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 구상 중이다. 그러면 뭐 국힘이나 민주당하고 지금 나눴을 때 아무래도 국힘은 좀 잘 사는 사람, 부자들. 이번 선거도 이제 보십시오. 아마 강남 3구 그쪽에서는 거의 다가 그저 윤석열 갖다가 이렇게 찍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통적으로 뭐 잘 살고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윤석열 그냥 한나라당 뭐 그쪽으로 다 가죠. 그런데 참 이렇게 서민들의 삶을 갖다가 좀 이해하고 여기 지금 농민을 위한 정당을 창당 구상 중에 있으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런 뜻을 키우시고 이번에는 뭐 그래도 이재명 후보가 그러한 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농민들, 서민들 관심이 있으니까 거기랑 좀 뜻을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제 예지적 꿈이라고 이게 본다면 뭐 이재명과 같이 있는 꿈을 꿨다. 이게 뭐 사회적 꿈으로 앞으로 뭐 5년, 10년 뒤에 또 같이 또 뭐 같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죠. 보통은 이렇게 좋은 꿈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나중에 5년, 10년 뒤에 같은 동반자 길을 걸어갈지 뭐. 자, 또 다른 분 없으신가요? 꿈은 좋습니다. 그리고 이 꿈으로 따지자면 뭐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하면은 이재명 쪽으로 더 기울었지만 확실하게 자, 대선 예지된다는 거로 해서 지금 제 생각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나 가족 또 윤석열 그쪽에 본인이나 가족 뭐 김건희 뭐 이런 쪽에서 제 꿈을 꿨을 것 같은데 이렇게 뉴스에 보면은 김건희 씨가 그래도 저 사주에는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당 이쪽은 좀 뭐 하지만 사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뭐 그 좋다고 보거든요. 사주가 뭐 이렇게 허황된 학문이 아니라 우주와 자연과 우리 인간의 것을 보는 것으로 보는데, 에 아마 뭐 꿈의 세계도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쪽에 김건희 저쪽에서. 근데 살아오면서 느낀 게 꿈이 아주 딱 맞는. 여기 지혜님 계신가요? 하여간 어느 후보를 갖다가 욕하더라 요렇게까지만 얘기를 좀 해도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계신다 그러면 어떠한 뭐 유명한 분이 꿈을 꿨는데 뭐 유명한 분이 땡땡땡이 나쁜 놈 이렇게만 좀 수정을 하죠. 그렇게 좀 얘기해도 좋다면, 아직 지혜님이 여기 계시면 아 꿈에 좀 우리나라 좀 유명한 분이 땡땡땡이 나쁜 놈이라는 꿈을 꿨다. 그것만이라도 좀 얘기를 하면은 하루 이틀 참 저도 애가 탑니다. 참 지혜님, 예전에 윤석열이 죽어서 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눈물이 안 나온 거요. 이런 꿈을 꾸셨다는 거죠? 여기 윤석열이가 죽어서 여기도 지금 얘기하려면 꽤 지금 이제 이게 언제 꾸셨는지 모르지만 윤석열이 죽어서 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눈물이 안 나왔다. 근데 이제 죽었다는 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제 여기 JYP님, 죽는 꿈을 5번도 꿨다.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지혜님. 그거 얘기해도 된다 그러면 그거만 얘기하고 마치려고요. 근데 예, 지혜님이 꿈을 꾸셨답니다. 어떠한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 부인께서 윤석열이 땡땡땡 뭐 안 좋게 이렇게 하는 꿈을 꿨다고 하고요. 이거 가지고 뭐 그거로 보자면 이제 윤석열이한테 나쁘죠. 뭐 그러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 그다음에 땡땡땡 나쁜 좀 욕하는 소리를 꿈에 들었다. 이것도 근데 아직 확실하게 또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윤석열이 뭐 대통령이라고 만약에 들었으면은 계시적 꿈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지만, 그 반대로 대통령이 아니라 윤석열이 뭐 나쁜 뭐 욕하는 이런 걸 들었을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안 좋겠죠. 윤석열한테 안 좋을 것이고, 여기 죽는 꿈을 꿨다고 하신 게 여기 GIP님이 죽는 꿈은 죽은 사람이 좋은 꿈이지요. 저도 최고 죽는 꿈이 5번 꿨다. 아유, GIP님은 이거 언제 며칠 날 발표 나죠? 제가 보기에 GIP님 꾸는 꿈으로는 요거는 죽는 꿈을 5번 꿨으니까 삼성 여기 들어가는 거 합격할 것 같은데, 난 이렇게 죽는 거는 새로운 탄생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지혜님이 꾸신 거, 예전에 윤석열이 죽어서 병원 장례식장에 갔는데 눈물이 안 나온 거요. 크게 이게 이제 윤석열이 죽었다는 게 상징적으로는 윤석열이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는 건데, 이거 좀 그렇게 되면은 보통은 이제
이렇게 꿈에서 누가 죽었을 때 상징적으로는 아주 좋은 꿈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게 되면 또 저의 그 신념과 거기하고 또 어긋나고, 요거 좀 나중에 우리 지혜님 저 전화 상담할 때 좀 자세한 얘기를 제가 물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예, GIP님이 그런데 저는 사실 안철수 편이었지만 지혜님 꿈만 보면 윤석열이 될 것 같네요. 주님 꿈 대박꾼으로 알고 있어요. 예, 사실 그 윤석열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뭐 근데 죽어서 이게, 예, 근데 여기 저 GIP님 그것도 있는데 또 대기업 총수가 윤석열이 땡땡땡 안 좋게 얘기하는 말로 좀 욕하는 얘기로 했을 때는 또 그것도 반대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지혜님하고 자세한 꿈 얘기를 또 좀 들어봐야, 인터넷에 제가 인터넷에 본 거 중에는 뭐 어느 누가 뭐 꿈에 그 윤석열 그 아버지 부친이 죽었다 뭐 그런 꿈이래 가지고 그것도 상징적으로는 좋은 거거든요. 그럼 윤석열 부친이 죽었으니까 윤석열이가 그 맞상제가 되는 그런 쪽으로 하면 그것도 좋은 거가 돼 가지고, 그것도 또 제 신념하고 또 배치되는 거라서, 그래서 거기서도 뭐 얘기는 안 하고 하여간 어느 지인이 꿨는데 윤석열의 그 부친이 죽는 꿈이었다. 근데 꿈이 좀 부정확하지만 그런 식으로 하자면은 상징적으로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 GIP님 투표할 사람이 왜 없습니까? 에이, 안철수가 참 멍청한 짓을 한 거예요. 이제 그 국힘에서도 팽당할 겁니다. 그 저기 안철수 저기 보니까 안철수가 저렇게 저거 했다고 전부 다 그 지금 사전 투표한 게 엄청나게 많은데 다들 가서 그 이재명 후보 찍고 왔대요. 자, 아이고 정치 얘기만으로 또 그냥 하고 싶은데, 예, 저도 그렇게 하시기를 권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아, 그렇게 되는 게, 저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해야 되는가 올린 동영상이 있습니다. 예, 우리 지혜님도 안철수 지지했는데,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 멍텅구리죠. 그냥 요번에 이렇게 해서 제 마음으로는 안철수가 좀 이렇게 그 이재명하고 이렇게 좀 하고 좀 해서 사차기를 좀 기대하든지, 그래도 도덕적으로 제일 낫잖아요. 예, 김은주님, 친구가 꿈속에서 제가 큰 집으로 이사하는 꿈을 계속 꾸고 있다는데 어떤 꿈인가요? 좋은 꿈이네요. 회사원이 되면 큰 회사로 이직하게 됩니다. 전직, 이사하는 꿈, 저 동영상 이사하는 꿈 살펴보세요. 직장인의 경우라면 이사하는 꿈이 직장을 갖다가 큰 대기업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실적 꿈이면 실제로 큰 집으로 이사하고, 이리 보나 저리 보나 다 좋은 꿈이에요. 삽살개님이 윤님을 지지합니다. 예, 저는 거기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박사님, 그리고 아유 11분 초과됐는데 이제 더 올리지 마세요. 이제 하고 끝. 저 삽살개님 뭐 다 뭐 소신에 따라 다른데 하여간 좀 안타깝네요. 박사님, 그리고 제가 다시 꿈에 대해 올리지만
깡통에 돈다발이 들어오고 그 깡통에 삼성 로고가 보이는 꿈을 꿨기에 아무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도 꾸신 꿈 여태까지 쭉 보면 뭐 되는 거로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전에 올렸던 꿈입니다. 김은주가 가입하시면 자세히 다 알려주신다. 제가 여기 유튜브 커뮤니티에 제 번호 다 공개해 놓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한번 다시 또 유튜브에 어디 있습니다, 다. 그리고 동영상 열심히 안 보셨네요. 밑에 하단에도 제 번호 나온 거 있고요. 있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게 이제 3년 뒤고 5년 뒤고 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커뮤니티나 어디 보면은 나옵니다. 자, 13분 초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사람에 따라서 지금 걱정이 거의 나라가 윤석열, 이재명 지지 세력이 거의 비등비등 하거든요. 거의 뭐 반반 정도로 뭐 나오는데 저는 근데 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윤석열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게.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뚜껑은 열리겠죠. 근데 뭐 어느 한쪽이 되더라도 이게 좀 이러한 갈등과 이런 걸 갖다 좀 넘어서서 정말 우리 민족이 발전해 나가는, 제가 유튜브에 록봉기 김 교수 이렇게 동영상 보고 아주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그분은 아주 열렬한 이재명 지지하시는데요.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전자업계나 이제 자동차도 토요타만 남았고 전기자동차 되면은 그냥 더 앞서 나간대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이 나라는 아주 지금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또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돼야 된다고, 특히 무엇보다 남북한의 공존과 평화 통일을 좀 신경 쓰는 후보. 우리가 지금 이제 북한하고 이제 좀 사이만 좋게 되면 북한 개발하러 가는데,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렸다가 삭제했지만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지금 개성과 신의주 간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16차 고속도로, 그 위에는 4차나 8차 고속철도, 개성과 원산까지 이런 거 경제 이런 거 부흥 일으키면 우리 남한 청년들 북한에 가서 그냥 몇백만 명가 취업할 수 있고, 남북한이 힘 합치면 일본 잽도 안 되겠이 우리가 앞서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남북이 이렇게 그냥 대립 갈등하고 또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너무 좀 가슴 아픕니다. 제 간절한 바람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조금 자,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평화로운 나라, 좀 발전하는 나라, 좀 좋은 나라,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터놓고 한번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은주 이게 말이, 아이고, 참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참 저거 되네요.
윤석열 대통령으로 정권 교체합니다. 정가 사범한테 나라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어요. 지난 5년도 스트레스 받고 싶었어요. 윤석열 대통령. 이 김은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 아는 만큼 보여요. 정가사범이 어떻게 해서 정가사범 나온지 알아요? 윤석열 그쪽은 더하더구만 해. 더 진짜 더 지저분하고 더 하고. 열린공감TV 한번 보세요. 오마이뉴스 특히 열린공감TV 보면 참 혀 두릅니다. 아이고 참 딱해. 자 마칩니다.